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도시 특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일정 시점이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교육지원청의 예측과 달리 학부모들은 갈수록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 지역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이세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포시 교육지원청은 당초 2021년쯤 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다 이후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1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서 감소할 거라고 생각돼서 그때까지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30명이 넘으면은 과밀학급이라고 하시는데 한두 명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2020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더 심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체감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지금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로 가는 학생들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기간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점점 유입되는 젊은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향후에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밀학급은 또 다른 갈등도 불러왔습니다. 학생 수가 꽉 찬 중학교가 늘어나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줄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일지망 학교 인원이 차면 학군 내 나머지 학교 가운데 추첨을 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 앞에 있는 학교 대신 도보 4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거리 배정이 여기가 다 인원이 차서 그러면 다음 거리에 장기 중학교를 놔두고도 푸른솔 중학교로 가야 되는 이유가 저기가 그냥 남는 학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에서 같은 학교를 중학교 군을 만들어 놓고서 한 개 학교를 저렇게.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이나 학교 재배치가 어렵다면 교통편이라도 확대해 통학 여건이라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됐으니 그 행정력으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제대로 통학할 수 있게끔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 학부모들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첨제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통학 거리가 멀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 권역 내 모든 중학군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위치해 있어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학거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김포시와 교통 여건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포 전 중학군이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한때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 초기 학생 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포시 교육지원청은 또 한 번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기 등 호흡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에 환자도 의료기관도 진료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인천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인데요. 호흡기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코로나19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보건소의 주차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함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운영 중입니다. 발열과 인후통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의 호흡기 질환. 이런 이유로 호흡기 환자들과 일선 의료기관은 진료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한 겁니다. 호흡기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도 약국으로 전송하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곧바로 검체 채취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선별을 통해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클리닉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전화로 예약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부평구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진료 시간과 인원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 각종 보조금의 부당수급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한 지 넉 달여 만에 3천 건이 넘는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비가 엄한 사람에게 줄줄 새고 있었던 건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2013년부터 매월 생계와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2년여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소득도 감춰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40만 원을 불법 취득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주택을 갖게 됐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거주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이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3,700여 건.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넉 달여 만에 각종 불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나 개인들이 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당 수령하는 행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고요. 또 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중 10억 4천만 원을 환수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추진단은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갖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최근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오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늘어날수록 관련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들이 함께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2명이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수거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이미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넘어지는 애들도 많이 봐서 2명이서 타고 또 면허 없이 애들 타고 이런 거 보면 위험한 것 같아요. 국내 한 보험사의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49건에 그쳤던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 880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시민 사용이 많아진 만큼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 전동 킥보드 운영사는 지난달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킥보드 전면에 초소형 카메라와 충격 센서 등을 달아 보행자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또 2명이 탑승할 때도 빠른 감지가 가능해집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변을 감지해서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자체 성능을 조정해서 사고 발생이나 어떤 손상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자동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해서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할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앞으로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동 킥보드는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만 13살 이상 운전자도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공 사례를 공유해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당초 청주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막했는데요. 경기도는 혁신을 주제로 뉴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경기도가 내세운 주제는 혁신입니다.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인 공정과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해 내세운 키워드입니다. 전시관은 그린 뉴딜과 사회 안전망 등 2개의 코너를 통해 청정 계곡 복원과 DMZ, 기본소득 등 주요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관에서는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를 통해 청정 계곡을 복원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불법 시설 정비 과정은 물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음 정화 목표는 바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DMZ관에서는 평화가 길이다를 주제로 DMZ 일원에서 열리는 종합축제인 레츠 DMZ가 소개됐습니다. DMZ 포럼과 콘서트, 마라톤 대회와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DMZ가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부각하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 북부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DMZ와 평화에 대한 경기 도민의 애틋함을 전했습니다. 사회안전망과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든 청년기본소득이 소개됐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를 알릴 것이며 많은 도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혁신하는 정책을 통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나보기를 저희는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박람회에 대비해 지난 9월 경기 북부청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CG가 아닌 실사로 영상 촬영 작업을 진행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전시관은 12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경기도관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수인선의 협괴 열차를 기억하십니까? 인천과 수원을 잇던 열차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꼬마 열차라고도 불렸었습니다. 지난 1995년 폐선됐는데 지금도 소래포구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인선 협괴 열차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의 곡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수인선 협괴 열차. 해방 이후에는 시민들을 싣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감소하며 지난 1995년 12월 아쉽게 폐선됐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수인선 협괴 열차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엔 전부 다 보따리 할머니 좁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애들은 거의 통학생들이나 탔지 딴 사람들은 못 탔어요. 폐선되고 25년 수인선 협괴 열차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희광 목인박물관 목석원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관해오던 협괴 열차를 인천 시립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시립박물관은 기증받은 열차를 보존 처리해 11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제 운행이 종료한 다음에 모습 그대로여서 저희가 그 전시를 하고 보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박물관에서 보관도 오래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께서도 편히 즐기게 하시려고 이제 보존 처리랑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애환을 품고 철도를 달렸던 협괴 열차. 지금은 멈춰섰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정부가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을 환경오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심의회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 신청자 178명 가운데 보유질환이 환경오염과 인과관계가 있는 거물대리 주민 68명을 환경오염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정부가 먼저 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거물대리 주민 68명을 환경오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김포 거물대리 오염 피해자는 앞서 인정을 받은 8명을 포함해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평역의 GTX-B 노선 우수 환승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환승센터 공모를 실시했고 27개 지자체가 공모에 응했는데요. 그중 6곳이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됐습니다. 부평구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부평 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부평 지하상가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소각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센터의 확충인데요.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설치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원 규모는 약 4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모두 4개의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오해는 소통과 설명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신청과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수급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김포시가 지역 모든 학생에게 식재료 구매 교환권을 지급합니다. 김포시는 원격 수업으로 쓰지 못한 학교 급식 예산 27억여 원을 활용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4만 원 상당의 지역 식재료 교환권을 지급했습니다. 식재료 교환권은 김포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5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 수에 맞춰 각 학교를 통해 전달됩니다. 김포시는 학교 급식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를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의료 관광 팸투어를 진행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 관광 시장이 점차 해외 중증 환자 유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러시아어권 의료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와 관광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외 환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팸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 모두 9곳인데요. 각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치료법 등 저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김포 장기동의 주민들이 조성한 마을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포 금빛누리 마을정원은 지난해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민단체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정원입니다. 금빛누리 마을정원에는 수묵과 초화, 9천여 그루를 심었으며 휴게시설이나 소통공간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인천시가 계양초등학교 등 14개 학교에 예산 840억 원을 들여 명상숲 7,000제곱미터를 조성했습니다. 명상숲 조성 사업은 학생들의 정서를 기르고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자투리 공간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내 학교 353곳에 명상숲을 조성해 방과 후 숲속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부천 문화 둘레길에서 도시숲길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부천시는 지역 생태와 역사 등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도시숲길 걷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체 도시숲길을 완주하거나 지정된 구간을 7개 이상 통과한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부평구가 10일 부계동 신북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 인천 삼산 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